자, 한화 에어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화 에어로가 지금 뭐 장중에 6.79%까지 떨어졌고요. 지금 이제 낙폭은 이제 조금 골이 들어가지고 4.6% 정도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뭐 실적이 예상보다 하회를 했다. 뭐 이제 요런 이유를 달고 있는데요. 이게 반도체가 그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왜 팼니? 반도체는 왜 저렇게 두들겨 팼니? 예? 케이스 같은 경우 그냥 패기 위한 이유를 대진 것밖에 안 되고요. 우리 한국 증시의 고질적 팽패가 그대로 드러나는 종목이기도 하죠. 저 앞쪽에서도 제가 이런 거 구조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추세 상승 종목이 이런 추세 강세 종목에서 간단하게 이런 가벼운 이런 가격 조정 형태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한 조정 같은 경우는 퍼센트가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죠. 고가 대비 15에서 20%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 케이스 같은 경우 지금 고가에서 지금 18.5%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점 이 자리가 딱 고가 대비 20% 떨어지는 자리고요. 그리고 동시에 바로 직전 고점이기도 하죠. 자,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 깨끗하게 깡그림 무시해버리고요. 그냥 그대로 사시면 돼요. 자, 이거 앞에 고질적 병폐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설명드렸었는데 우리 증시의 경우는 이 실적 전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고정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저 아래쪽에 이제 하바리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예 우리 증권사라든가 이런 애널리스트들이 뭐 회사를 탐방을 하고 그다음에 자료를 뒤져가지고 증권사 목표를 뭐 이렇게 전망가를 제시를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내고 있는 전망. 자, 그 어떤 회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우리가 써서 올해 실적이 안 좋을 것 같고요, 적자 들어갈 것 같고요, 전년보다 매출이 크게 떨어질 것 같고요. 우리 기업 중에서 이런 거 있습니까? 미국은 있죠. 컨퍼런스 콜에서 그래서 전망치가 좀 내려갈 것 같고 주가가 급락할 걸 감안하고도 냅니다. 내죠. 근데 우리는요 안 내죠. 그런 거. 내일 망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내일 상패될 기업도 우리가 새로운 사업에 진출을 해서 지금까지 뭐 한 번도 보여준 적도 없으면서도 절대로 우리가 안 된다라는 얘기는 한국 증시에서 하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매도 레포트도 안 나오고 있고요. 우리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증권사들이 굉장히 자의적으로 전망을 내는데 주로 그 전망치를 올려잡아요. 위로 올려잡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올려잡아 놓고는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게임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나오게 되는데, 자, 이거 참고적으로 방금 다른 종목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미증시의 경우에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상해 비용이 30년 평균이요. 30년 평균이 79%입니다. 저 5개 종목 중에서 4개 종목은 실적이 예상을 상회를 해요. 우리 경우에는요. 우리는 60%대로 하회가 더 많습니다. 항상 이번 분기도 60%대고요. 이게 50% 안으로 좁혀 들어온 적이 없어요. 이게 거의 없습니다. 즉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예상 상회하는 수준이 미국 수준으로 예상 상회 비율이 70% 이렇게 나오거나 뭐 60% 이렇게 나오는 기업이 있긴 있습니다. 극히 예외적으로 있어요. 이런 데가 2007년도 같은 경우가 있었고 2005년도 같은 경우도 있었고 예외적으로 있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단 10중 8구로는 바로 지금의 퍼센트 수준으로 나빠져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가 되는 건데요. 자, 앞쪽에서 그래서 뭐 실적 뭐 기대를 어쩌고 예상보다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로는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도대체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자, 이 시프탑 같은 경우가 승리하신 니케를 중국에 런칭을 시킬 때 런칭 시키면서 사전 등록한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어갔다 이겁니다. 1000만 명을 넘어 들어갔는데 우리 증권사 쪽에서 뭐라 그러면서 까버렸냐라고 하면 여기죠. 이렇게 해가지고 폭락을 시켜버렸죠. 뭐라 그러냐? 기대보다 못하고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무슨 기대를 했는데? 그러면 1000만 명이 기대보다 못하고가 되려 그러면 이게 기대보다 못하고가 되려 그러면 그 기대 자체는 이게 기대를 훨씬 못 미치고 한다면 기대가 최소 아무래도 한 1500만 정도는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기대가 주가에 반영된 적이 있어요? 없어.
그러고서는 당연히 그래도 1,000만이나 됐기 때문에 이게 실적에는 엄청난 실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엄청난 실적으로 들어오게 돼서 지난 2분기 같은 경우에 이런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냈죠.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도 또 까버렸죠. 이게 실적 발표 나온 날입니다. 승리하신 니케 나온 날이고요. 실적 발표 나온 날이고요. 그냥 까버리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 뒤로도 계속 까버리고요. 그러니까 한번 뭐 4개 아니면 그냥 까버리는 케이스에 들어가요. 자, 이 하나에어로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이 하회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적을 하회했는데 이 실적을 하회했다는 게 4분기에 이익이 조 단위를 넘어갈 거래. 조 단위를 넘어갈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조 단위에 미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시 비용이라는 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일시 비용 들어가는 거를 포함시켜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이 실적 단위가 박혀버리게 됩니다. 순이익이 조 단위 넘어 들어가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8,500을 들어서 최근 2분기와 똑같은 수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나쁜 실적이 아니죠. 절대로 나쁜 실적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앞에도 얘기 드렸죠.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종목에 들어간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현대일렉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하나. 이건 무슨 식이냐라고 하면 자 이제 여기서 5천억이었던데 5천억이 1조 7천억으로 들어서 이제 거의 200% 가까운 상승을 보였죠. 200% 가까운데 이게 3조 원으로 들어가고 3조에서 이제 4조 원으로 들어가고 50% 줄어들어요. 성장률이 줄어들고 있다. 피크아웃. 성장률이 영업이익 증가율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해서 피컷이라고 우긴 애들이에요. 그래서 지들 우기는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작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올라 들어간 것 같은 경우 케이스는 무시해버리고요. 올라 들어간 경우는 무시해버리고 그 다음 분기 이렇게 떨어지는 거에서 실적 피크 쳤다. 실적 피크 쳤다. 그리고 까버리고 이런 형태로 옵니다. 그러니까 최근 같은 경우에 상승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4분기에 1조 원의 이익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거기 돼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렸냐? 아니죠. 이거 지금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 가지고 끌어올린 게 아니라 우주항공 테마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요. 이거. 그럼 우주항공 이 테마 때문에 올라간 걸 제외하고 이렇게 놓고 보게 된다. 그러면 3분기 실적 나왔을 때도 깠고요. 예. 3분기 실적 나왔을 때도 깠고요. 저 앞쪽에 2분기 실적이 나올 때도 깠고요. 그리고 지금 실적에도 나오고 까는 거예요. 내 새끼 아니니까 어차피 원래 깐다는 거예요. 이거 옛날부터 현대일렉도 그랬었고 이 종목도 그랬었고 옛날부터 다 그랬다라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현대일렉의 경우 2022년부터 피크아웃, 이 종목은 202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피크아웃입니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여러 번 수없이 보여드렸던 거죠. 수없이 보였던 거. 이래가지고 지들 안 가지고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맨날 피크아웃이라 그러죠. 이렇게 맨날 이렇게 허구한 날 피크아웃. 예? 지들이 살 때는 방선주 전성시대, 지들이 안 살 때는 피크아웃. 2023년에도 나오죠. 피크아웃 없다. 요 바로 직전에 피크아웃 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예? 피컷이라 그랬다가 피컷 없다 그랬다가 피컷이라 그랬다가 피컷 없다 그랬다가 피컷이라 그랬다가 피컷 없다 그랬다가 여기에다가 이름만 이렇게 바꾸게 되면 다른 종목들도 다 똑같아요. 전력설비 피컷 봤어요. 여기 맨 첫 번째 기사 2024년에 나오죠. 이거 피컷 우려도 있고 작년에도요. 피컷도 있고 화장품은 한 달 걸러 피컷 나온다라고 얘기 드렸고 이런 식으로 맨날 피컷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피컷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저 밑에서 외국인들이 왕창 살 때 그때 헛선질하고 있다가 그 주가 이제 눌러놓고는 그 다음에 다시 커버시켜 사고 커버시켜고 이런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또 다른 방산주인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서도 나오는 그 개수작들 설명드렸었죠. 미국 국방 예산 삭감 우려 축소 우려. 미국 국방 예산 삭감 우려하는 거하고 폴란드의 K2스 수출하는 현대로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중남미 쪽에서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 이제 대규모 수출이 딱 들어오자 바로 이미 주가 기반영 차익 실현 매도 급락 이러면서 차익 실현 무슨 놈이 차익 실현이냐고 제가 또 욕을 한 적이 있죠. 맨날 똑같은 흐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올랐던 종목들은 다 팔아치워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다 팔아치면서 밑에 쪽에서 지금 밑에 있는 거 이 대한통운 같은 게 17% 나오고 있잖아요. 롯데쇼핑이 15%, 이마트가 10%, CJ 뭐 호텔신라 이런 종목들이 지금 7%고 이게 전면 스위칭이거든요. 이 영향을 더 받는 거지 이게 결코 하나 에어로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맨날 이런 식으로 해서 눌러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가면 돼서고 눌러놓고 이걸 저부터 이짓거리를 이 종목이 지금 저 몇만 원대에서부터 지금 올라 들어오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저 앞쪽에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다 내준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외국인이 다 사가지고 끌어올린 겁니다. 현대일렉트로 똑같이 마찬가지가 되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 조금만 올라 들어오면 이거 때려서 먹을 생각이라니까요. 이렇게 조금만 올라 들어오면 조금만 올려 들어오면 때려서 먹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짓거리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기업 자체가 이게 실적에 문제가 되는 게 전혀 없잖아요. 이렇게 뻘소리 하면서 밀려 내려오면 그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위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현대일렉트릭이라 같은 전력 설비주도 그렇고 이 종목들도 그렇고 그리고 조선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은 장기 업황 호조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장기 업황 호조 종목들이 그냥 업황이 호조라 그래가지고 개별 종목들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쉬지도 않고 마냥 끝도 없이 계속 올라 들어가면 얘들이 삼성전자를 따라잡고 하이닉스를 따라잡겠죠. 지금까지 저 앞에서부터 현대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부터 지가 올라 들어오는 대로 계속 이렇게 들어왔으면요 1년, 2년, 3년, 4년, 올해까지 5년 이래가지고 5년 동안 논스톱으로 계속 올라 들어가면 물론 현대일렉트릭은 저점에서 벌써 200%가 오른 종목입니다만 200배 퍼센트로 2만 %입니다. 2만 %. 그렇게 올라 들어온 경우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논스톱으로 계속 올라 들어올 것 같으면 얘들이 지금 시가총액 저 위쪽에 3위, 4위에 5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우리 기관들 같은 경우는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롱숏을 빼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분위기 깔아놓고 지금 같은 경우도 1조 원을 기대했다라고 하면 이거 올라 들어갔어야 되잖아요. 사전에 올라 들어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깔아서 뭉개고 있었잖아요. 이거 1조 원을 기대했던 놈들이 이거 왜 깔아 뭉개는 건데? 그러면 또 예를 들면 실제로 일적이 나왔다라고 하면요. 실제로 1조 원이 기대대로 나왔다 그러면 이거 올랐을 것 같습니까? 올랐을 수도 있고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맘입니다. 실제로 일찍이 나오면 그 다음에 피커스리 나올 수 있잖아요. 또 고가 정점 쳤다. 다음 분기는 실적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 전에 했던 얘기죠. 맨날 했던 얘기입니다. 다음 분기는 실적이 줄어들 것이고 피커 늘 하는 소리. 업황고려 전혀 하지 않고요. 전혀 하지 않고요. 뭔 되도 않는 뭐 수주에다가 뭔 이상한 소리들 해대고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작년 봄에 깨뜨렸던 그런 케이스죠. 이거 생핑계예요. 방금 전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얘기 들었습니다만 여기 같은 경우도 생핑계잖아요. 전년 대비 수주가 7%나 감소를 냈고 피컷이 확실하다. 걔 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잡아줬죠. 이때 미국에서 빅테크들이 AI 데이터 센터에 1000조를 넘게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수주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생각하지. 그거는 제가 싹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까놓은 이유는 이건 뭐냐라고 하면요. 지들이 저가에서 받아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저가에서 이렇게 헤쳐먹으려고 떨고 놓고 헤쳐먹으려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현대 로템 들어가 보겠습니다. 똑같은 구조죠. 그래서 저가에서 이렇게 떨고 놓고 그리고 밑에서 이렇게 받아 들어가고요. 이게요. 이게 장기 업황호조인 종목들은 다 똑같아요. 실리콘2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저 앞쪽에 뭐라 가지고 아마존 매출이 빵원 이러면서 깠죠. 이래 놓고는 여러분들 다 떨고 오는 사이에 밑에서 저가에서 다 받아가지고 내가 다 먹어버리겠다 이거죠. 이런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거 신경 쓰시지 마시고요. 계속 그대로예요. 하나 에어로 아직도 수주 잔고가 5년치가 넘게 쌓여 5년 반치가 쌓여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실적
흐름들 자체가 장기간 계속 이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모가지가 된 관계가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2023년 우리 증시가 전 세계에서 꼴찌하고 있던 때잖아요. 지금은 전 세계 최고고요. 2023년도에 전 세계 꼴찌하고 있던 때죠. 전 세계 꼴찌하고 된 그 2023년도에도 이러고 오른 애들이 방산주 하나 에어로고 그리고 현대일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나 이미 여기 같은 경우도 그래서 2020년 대비로 지금 7,400% 올라갔죠. 더 오른 겁니다. 현대일렉은요 20,000% 가까이 올랐어요. 현대일렉은 자 이게 현대일렉 같은 경우에 보여드리겠습니다. 19,450% 200배의 주가 이렇게 들어온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당연히 쉬어 들어가는 구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쉬어 들어가는 구간, 그 구간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하나 에어로의 경우에는 이미 들어갔다 왔죠. 이제 고가 슈팅되는 구간, 저 앞쪽에 현대일렉 같은 경우도 이런 거 따라가지 말라라고 얘기 드려야지. 알아서 눌러주니까 따라 들어가지 마라. 알아서 눌러줄 거다. 여기도 이렇게 알아서 눌러주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서 눌러줘서 들어오면 이제 이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받아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요 아래쪽 구간으로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서 자차점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구간, 이 120에선 뭐 있는 대로 그 이제 아주 착정하고 개수작 뿌려서 밟으면 121이야.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라 치면 자 지금 바로 시점 저점 직전 저점되는 이 자리에서 한번 사시고 하나 에어로는 지금 방산도 있고 항공도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자리 하나 사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121선 내어지는 자리에 여기 추세 하단이죠. 요 정도까지 흐름으로 한번 더 깔아 뭉갠다 라고 하면 아이 뭘 이런 걸 다라고 이렇게 받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 안에고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깨지는 거 보시잖아요. 저기 이렇게 무더기로 깨지지 않습니까? 원래 이런 짓해요. 내수 소비 쪽에서 저렇게 당기면 고가주에서 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신경 쓰지 마시고 내려지면 아 감사히 먹겠습니다 라고 기다렸다가 받고 들어가시고 기존에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그러면 왜 뭐가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됐는데? 뭐 잘못됐습니까? 1조 원 달성 못했다고요? 올해 달성되잖아요. 내년에는 이제 분기당 1조 원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내년에는 분기당 1조 들어간다 그거요. 올해 달도 어차피 다 달성되는 거예요. 어차피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20개 이제 20배밖에 안 돼요. 20배밖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 성장성이라든가 실적에 비한다 그러면 굉장히 낮은 퍼센트에 들어가요. 이거 에코프로비움 같은 종목하고 비교해봐봐. 이게 얼마나 낮은 건가. 여기 이런 종목들하고 비교를 해보자 이거야. 하필이면 왜 이 종목이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얘가 지금 162배거든요. 얼마나 나죠? 그거 뭔 걱정을 합니까? 이런 종목을 걱정할 필요가 없죠. 자, 이거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들 그냥 보유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이제 때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추천 나옵니다. 내가 뭐 이게 천재투자TV 있는 여러분들이 급등주 이런 거 쭉쭉 다룬다. 여기 이마트도 나왔죠? 이마트 앞에 바로 직전에 이마트 분석 드리면서 자 이런 종목들 다루는 분들 있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바로 직전 분석에도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이런 거 사는 분들 들어오는 분들 있습니다 라고 얘기 드렸죠. 하나 있습니다. 저기 날아가는 4x4 있습니다. 이 4x4 같은 종목을 추천을 해서 상한가를 먹는 요런 거 추천해서 방금 전에 우리 천재 리더님도 요거 해줬죠. 요런 거 지금 딱 하고 치들어오는 거 안에서 요런 거 잡아 들어가지고 상한가를 잡아 들어가는 분도 있고 자 여기 이마트 같은 종목들 요런 종목들을 잡아 들어가지고 쭉 묻어가지고 저가에서 잡아서 들어가자라고 하는 이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 하나 요로 같은 거 요렇게 저점 들어왔다가 들어왔을 때 돌아가는 거 잡아 들어가는 분 당연히 있고 다 있어요. 종류별로. 그다음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천재투자TV에서 만든 이 오르고 채팅을 각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쭉 그냥 다 들어가세요. 이게 다 들어가다 보면 이는 큰 종목들을 다루는 분도 있고 조그만 종목 단타 치는 분들도 다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서 하나 에어로 이런 종목을 노린다는 분이라면 이제 코스피 대형주 선호한 분들이 되겠죠.
또 보면 소형주에 들어간다 그러면 우주항공 테마주들 많지 않습니까? 이제 뭐 나라스페이스 같은 종목들도 우리 천재리들님 제가 추천해주고 카페 HVM도 있고 파이브 프로 같은 종목들도 있고 굉장히 많았죠.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 또 그런 종목들을 전문으로 다른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쪽에서 이제 또 받아서 수익 내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성향에 맞는 전문가 찾아서 들어가서 메인으로 해서 최근 이게 흐름 퍼포먼스 굉장히 좋은 전문가들 이렇게 보완을 해가지고 딱 들어가시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올라가는데 나는 수익을 못 냈네 나만 벼락거지 이런 일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